삶은 정말 흐르는 강처럼 지나갑니다. 막는다고 막을 수도 없고요. 다만 흘러가기 전에 기억이라는 그릇에 담을 수는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잊어버리고 변형되기 마련이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싫었던 저는 배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백하자면 기억력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기억력이 나쁜 건 아니에요. 필요하면 곧잘 외우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정작 중요한 제 삶은 기억을 잘 못하더라고요. 이번 달은 어땠어? 라는 질문에 이번 달은 뭐 크게 특별한 일 없었던 것 같은데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그런 날이 없었을까 하루라도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이번 달 어떠셨나요? 자, 그러면 작년으로 가서 작년에 정말 좋았거나 아니면 혹은 최악이었던 날을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그날의 기분까지 생생하게 떠오르시나요? 저는 분명 감정이 요동치고 무언가를 배우기도 하고 했던 것 같은데 막상 이야기를 하라고 하면 기억이 정확히는 안 나고 또 변형돼서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친구랑 작년에 같은 일을 겪고 나서 그때 일을 같이 떠올려 보는데 물론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걸 제가 아예 왜곡시켜서 기억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평범한 날이야 그럴 수 있다 치지만 저는 경험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가치를 가졌다 생각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변형되고 휘발되는 게 너무 싫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점들 때문에 저희 인간들은 일기라는 걸 오래전부터 써왔었죠. 1068년경 바그다드의 이븐 반나라는 분이 쓴 기록이 가장 오래된 일기로 거론되고 우리나라에서는 이순신 장군님의 난중일기가 유명하죠. 이거는 또 다른 영상에서 자세하게 다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일기를 썼던 경험들은 다들 있을 거예요. 학교에서 숙제 때문에 썼을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도 꾸준히 쓰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특히 대부분의 남자들은 군대 수양력이 마지막이었을 겁니다. 저는 그래도 일기를 조금씩나마 계속 써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쓰다 보니까 저는 주로 기분이 안 좋은 날에 쓰게 되더라고요. 뭔가 문제가 있거나 마음이 복잡하거나 그런 날 말이죠. 어떤 날은 막 미친 듯이 쓰는 날도 있고 어떤 날은 너무 힘들다, 쓸 힘조차 없다, 자야겠다, 딱 이렇게 두 줄만 적는 날도 있더라고요. 근데요, 저렇게 두 줄만 적어놔도 나중 가서 보면 맞다, 나 이날에 이것 때문에 별로였지, 그날이 바로 기억이 나는 거예요. 적어놓지 않았으면 그냥 흘러간 이야기였던 거죠. 그리고 더 웃긴 건 그때 그 문제가 지금 보니까 별게 아니었더라고요. 그날은 잠도 설쳤는데 그리고 그때 알았어요. 일기의 마법은 쓸 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다시 읽을 때 일어나더라고요. 그때 그런 일이 있었고 나는 무엇을 느꼈고 무엇을 배웠는지 그리고 그 다음은 이렇게 해야지 까지 정리가 되더라고요. 근데 마음 힘들고 우울한 거를 책에 적어두는 게 무슨 소용이냐, 차라리 놀러가고 이야기하면서 푸는 게 더 효과적이다 하실 수도 있는데 적으면서 어느 정도 해소도 되고 그거에 대한 해결책까지도 어느 정도 확립이 되면서 태도가 달라진다 생각이 들거든요. 오히려 놀러가거나 대화하는 거가 본질의 문제 해결까지는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순신 장군님도 아픔이나 고난을 일기에 적어두었듯 일기는 대부분 가슴 아픈 이야기와 고난과 해결의 연속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일기에 대한 태도도 바뀌었는데요. 저는 그동안 일기를 잊지 않으려고 썼던 것 같아요. 근데 써보니까 일기는 나에 대한 존중으로도 볼 수 있더라고요. 우리가 소중한 사람이 한 말은 어떻게든 기억하려고 하잖아요. 메모하고 곱씹고 그 사람을 존중하니까. 근데 정작 나한테는 그렇게까진 안 하더라고요. 오늘의 내가 보고 느끼고 배운 것 그거 아무도 안 적어주잖아요. 나조차도 안 적어주면 세상에 그 하루를 기억해주는 사람은 없는 거니까요. 일기를 쓴다는 건 그러니까 오늘의 나한테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Damn, 너 오늘 살았어. You see that? 내가 봤어. 여기 적어둘게. 저는 이게 본인한테 굉장히 다정한 행위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 자기의 내면도 강해지는 거죠. 인디언 속담 중에 자기 두 발로 온전히 서라 이런 말이 있어요. 결국 스스로 일어나야 된다 라는 말인데요. 가끔은 남에게 기댈 순 있지만 기대는 버팀목이 무너지거나 갑자기 사라진다면 다시 일어서기까지 너무 힘든 거죠. 저도 제가 남에게 기대받고 그러다가 자빠져 보니 참 저 속담이 맞는 말 같더라고요. 아무튼 기록을 통해서 나를 조금씩 알아가는 게 세상에서 가장 재밌는 소설을 읽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인공이 본인이니까요. 근데 이렇게 좋다고 말은 해놓고도 저도 썼다 안 썼다 하거든요. 그 이유는 쓰는 곳이 자꾸 바뀌는데요. 어떤 날은 노트에 쓰고 어떤 날은 아이폰 메모장에 쓰고 어떤 날은 카톡 채팅에 쓰고 있고 그러니까 기록들이 다 흩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쓰기 편하고 다시 볼 수 있는 접근성과 그리고 게임처럼 누적되는 다이어리가 필요했습니다. 근데 전 세계를 뒤져봐도 그런 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만들었습니다. 맨 처음에 배를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아르카라는 다이어리인데요. 아르카는 라틴어로 방주라는 뜻입니다. 홍수가 나도 지켜야 할 것들을 태우는 배 있잖아요. 저한테는 제 경험들이 그거인 셈인 거죠. 변형되고 떠내려가기 전에 태워두는 거. 정말 사소한 이야기는 이렇게 메모처럼 적을 수도 있고 정말 기억에 남는 일이면 이렇게 지도처럼 기록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가끔 이렇게 지도를 아래로 내려가 보면서 이때는 이런 일이 있었지, 저때 참 힘들었었는데 그때 그래도 그걸 계기로
많은 걸 배웠구나 생각하면서 지금 고민되는 문제도 나중에 보면 별게 아니겠구나 싶은 거죠. 그리고 이런 이야기들이 모여서 결국 나를 설명하지 않나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일기를 써도 제 기억력은 그대로예요. 이번 달이 어땠냐고 물어보면 여전히 바로 대답은 못할 거고요. 근데 결정적인 차이 하나가 생겼어요. 예전에는 기억이란 그릇에 의존했지만 지금은 배에 실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흘러가는 날은 흘러가게 두세요. 대신 남기고 싶은 날만이라도 변형되기 전에, 흘러가기 전에 아르카에 담아보는 건 어떨까요?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